안녕하세요. 동탄지역 청담어학원 에이프릴어학원 대표원장 경문국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청담어학원의 관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담어학원에 가시면은 이렇게 생긴 리플렛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리플렛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청담어학원이 무엇을 약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청담어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임무는 이 학생들을 최상위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평범한 학습 전략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입시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학습 방법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학생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고 있나요? 상위 50% 또는 상위 10%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에 맞는 학습 전략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리플렛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동탄 지역 중등 영어 내신 A등급이 50%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기시나요? 제가 한번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2025학년도 2학년 1학기에 이제 동탄 지역에 있는 주요 중학교의 영어 내신 평균과 A등급의 비율입니다. 자, 놀랍지 않으신가요? 평균적으로 점수는 80점 정도가 나오고 있고 A등급의 비율이 50%를 넘는 곳이 많죠. 자,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점수 여전히 높고요. A등급의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로 동탄 지역의 중등 영어 내신 A등급은 5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나가는 중학생들 붙잡고서 너 혹시 A등급이니? 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네 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영어 교육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상위권 학생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중학교 내신은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절대평가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등급의 비율이 50% 가까이 나오는 것은 동탄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부 좀 한다라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학군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중등 내신 A등급을 목표로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하위 50% 학생들이 가져가야 되는 학습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내신은 어떤가요? 일단 상대평가죠. 그리고 난도가 급 상승하게 됩니다. 자, 상대평가라는 이야기는 등급의 비율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등 내신에서는 상위 10%의 학생들까지만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34% 학생들까지 2등급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무려 상위 66%까지는 3등급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숫자가 꽤 무서운 숫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었잖아요. 사실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받아내는 등급이었던 거죠. 상위 4% 말입니다. 자, 상위 4%는 꽤 분명한 숫자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재밌는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계산을 했냐면은 자, 우리나라의 현재 고3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이지?를 통계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대학교의 정원이 몇 명이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물론 이제 N수생들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3 학생들이 그대로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과연 몇 %의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에 갈까? 어느 정도까지 인서울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봤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최상위권이라고 말하는 대학교가 어느 정도죠?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를 우리가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게 될까요? 저희 계산 결과에는 대략적으로 3에서 4%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아, 정말 과거 9등급제에서 1등급은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었구나.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위 10%의 학생들까지
이제 1등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10%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중경외시 정도의 라인 있죠? 이 정도까지 가는 게 상위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서울이라고 말하는 구간 안에 들어오려면 상위 30%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1, 2등급 구간을 벗어나서 3등급으로 넘어가면 대입 경쟁력에는 큰 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중학교 때는 상위 거의 50% 가까운 학생들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3등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중등 내신 A등급만을 위한 학습은 하위 50%만이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고등 내신에서 1등급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능 영어는 또 어떤가요? 수능 영어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상위 10%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촬영일은 사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가 치러진 지 정확히 일주일 후입니다. 자,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어떨까요? 자,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이 정도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6%에서 7% 사이가 1등급을 받고 있죠.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죠. 그리고 올해 수능은 어땠을까요? 아직 채점 결과가 나오기 전이긴 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4% 전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의 영어 교육 목표를 상위 몇 %에 맞추고 계신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따른 학습 전략은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력의 양이 실력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학습의 방법과 관리에 대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퍼즐에 대한 비유를 들어드렸어요. 자, 혹시 퍼즐 맞추기 한번 해보셨나요? 보통 한 번씩은 해보죠.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보통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퍼즐 조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들어갈지 여기저기 맞춰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퍼즐이 쫙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퍼즐이 완성된 그림은 뭘까를 한번 큰 그림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퍼즐 조각을 듭니다. 아, 그러면 이 색깔과 이 모양의 퍼즐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쯤 위치해야겠구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무엇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단순 암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는 이 퍼즐을 무작정 맞추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라면 그 효율과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영어 학습에서 그 효율이 뭘까요? 사고력입니다. 자, 청담에서는 그것을 문해력, 상상력, 그리고 서사력으로 나눠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필연적으로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면 어떤 길을 열어주셔야 될까요? 하나하나 암기하면서 채워가도록 하실 겁니까? 아니면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고력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문해력, 상상력, 그리고 서사력입니다. 자, 문해력은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뭐 뉴스 보면은 여러 가지 매체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자, 문해력이 뭔가요?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글을 씁니다. 그것을 듣고 또는 읽고 나서 아,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구나. 중심 내용이 이거구나. 이것이 핵심이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드는 걸 저희가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문해력이 쌓였다라면 그 다음에 쌓아야 되는 것은 상상력입니다. 이것은 뭐죠? 세상에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해서 나에게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서사력입니다. 이것을 본인의 삶과 연계시킬 수 있고 본인의 삶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로 치면은 본인의 진로 또는 진학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지
이 지금 시대 그리고 미래 시대에 필요한 영어 역량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입시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C1 그리고 C2라는 모듈을 학습을 하게 되죠. C1에서는 지문과 스크립트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문해력 향상 수업입니다. 그리고 C2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해법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영어의 상상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여름학기, 겨울학기에는 무엇을 학습하나요? A2 그리고 V1 모듈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V1 모듈에서는 원서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서사력을 함양하게 되는 거고 A2에서는 토플 득점력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고력, 즉 문해력, 상상력, 서사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죠. 자, 저는 청담어학원의 이런 커리큘럼이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 교육 연구진이 만들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상위권으로 향하는 검증된 교육 로드맵입니다. 이것을 100% 이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관리제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리제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 청담어학원의 블렌디드 러닝 시스템을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자, 청담어학원 학생들은 교실에서만 영어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교실에서의 학습을 저희가 C-Learning이라고 부르고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을 저희가 I-Learn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교실 학습에서 무엇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문과 스크립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소설의 이미지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딩, 리스닝 스킬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원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감상하고 본인의 삶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본인의 관점을 세우고 소통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청담어학원의 4가지 모듈 중에서 A2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업에 프로젝트가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는 리딩, 리스닝 스킬 그리고 프로젝트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온라인 학습에서 무엇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교실 학습에서 형성된 본인의 생각과 관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쓰기와 말하기로 구체화해서 표현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고 끝, 쓰고 끝 이렇게 결과물을 내고 더 이상 무언가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별적인 피드백이 들어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100% 이수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지표 그리고 정성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 청담 관리제입니다. 자, 그래서 동탄 지역의 청담 관리제는 이러한 분명한 학습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커리큘럼을 100%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오프라인 교실 학습, 즉 C-러닝과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 즉 I-러닝은 정량적인 세분화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한인, 담임 선생님이 정성적인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토대로 학습 결손의 세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학생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고 지도하고 조치하는 단계가 저희의 관리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청담 관리제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이 과정을 통칭해서 청담 리프트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원어민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이러한 정량적인 지표들, C-러닝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I-러닝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정량적인 지표 있죠. 그리고 수업 태도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디텍팅,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네, 이 학생에게 개선이 필요하네,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학생에게 무엇을 해야 되죠? 도움을 줘야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서포팅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솔루션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해야겠죠. 그렇죠? 이 단계를 우리가 모니터링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은 2단계를 통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아지면 다행이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만들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에게는 경고 조치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학습 방법을 권유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청담학원을 계속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우리 아이 뭐 태도 안 좋다고 나가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관점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아, 우리 아이가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생은 최상위권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담학원의 이 모든 과정을 100% 이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을 구축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 청담 리프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어떤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교실 학습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참여와 같은 수업 태도예요. 이거는 모든 모듈, 모든 레벨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업의 참여도는 좋아야겠죠. 적극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 당연히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강사의 피드백도 항상 참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에는 기본적인 출결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출결도 저는 매우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과 한인 담임 선생님들은 데일리로 학생의 상황에 대해서, 특이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은 왜 달 한 번씩, 월에 한 번씩 RMA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담임 선생님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실 학습에서는 일단은 언어적인 스킬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기본적인 어휘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청담학원에서는 이 4대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서 레벨별로 모듈별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세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학원은 결국 사고력이죠. 그래서 사고력에 대한 지표도 정량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단순하게 정답을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낼 수 있는지, 또는 본인의 관점을 명확하게 세우는지, 이러한 사고력도 정량적인 지표로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프로젝트 수업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든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퀄리티, 그리고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 그러한 스킬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모의고사 성적까지도 저희가 정량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개월 동안 이러한 정량적인 지표 토대로 학생들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정기평가고사로 다음 학기 레벨이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적당히 학원에 다니면서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하면서 정기평가고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언어적인 역량을 완성해가는 과정, 사고력을 만들고 프로젝트 역량, 그리고 결과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실력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어떤 학습을 하게 될까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휘, 읽기, 듣기, 이어서 말하기와 쓰기까지 종합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휘 기본적으로 해야죠. 읽기와 듣기 당연히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주제와 연계시켜가지고 리딩, 리스닝 관련된 문제풀이 연습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피킹과 라이팅으로 가면 어때요? 아까 제가 아이러닝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블렌디드 러닝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말하기와 쓰기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그리고 개별적인 맞춤 피드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하기 과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쓰기 과제도 굉장히 다양하죠.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는 레벨,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모듈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수행 결과물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게 아이러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에 또 청담학원의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입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대에서 입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차별화는 뭘까요? 지금 5등급제, 그리고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수능 영어. 자, 우리 학생들은 압도적인 1, 2등급을 받아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른 학생들과 나를 차별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 부분 자신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리딩, 리스닝 스킬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문해력을 토대로 상상력, 서사력까지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디오픈 수업을 토대로 수능 1등급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죠? 개별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내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신에서는 이해 영역뿐만 아니라 표현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수행평가, 학교에서 수행평가의 비중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최근까지의 기조로는 내신에서는 지필고사가 한 60% 정도 가져갔다라면 수행평가는 40%의 비중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50%를 이제 상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에서 말하는 수행평가는 뭔가요? 단적으로 말해서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의 영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 이것들이 종합이 돼서 등급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등급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오게 됩니다.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나는 분명히 차별화해서 등급을 1, 2등급을 만들어 놨는데 나와 동점자인 학생이 많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개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생활 기록부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등급만 적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학생이 이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탐구를 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역량을 보여줬는지를 적어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의 개별화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 과목에서는 어떻게 그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될까요? 수행평가가 관건이죠. 수행평가는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행평가에 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자, 과거에 영어 수행평가 말하기 쓰기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죠? 주제를 줘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쓰기 과제 있으니까 써서 가지고 와. 자, 말하기 과제 있어요. 스크립트 써와, 외워와, 발표해. 자,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하는 거죠? 학원에 가져와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걸 열심히 쓴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점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 암기식. 그렇죠? 이런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미리 과제형으로 주어지는 수행평가는 앞으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수행평가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실에서 주제를 줍니다. 지금부터 써. 지금부터 말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영어 학습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런 말하기 쓰기 역량은 일찍이부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하다라는 것을요. 우리 청담어학원 학생들은 이러한 아이러닝,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을 토대로 이런 역량을 미리 조기에 최상위권으로 만들어 둔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입시에서 이 학생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어학원에서 C러닝, I러닝의 다양한 정량적인 지표 그리고 선생님들의 정성적인 그런 관리를 토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관리제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차원을 넘어서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동시에 입시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담어학원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레벨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청담어학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청담어학원의 모든 지점에서는 레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저희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시험이 공통적으로 있고 공동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어학원 학생들은 본인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내 객관적인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읽기 지수가 이 정도가 됐구나. 미국 학년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이 되었구나. 국내 학년 기준으로는 이 정도를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구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십시오. 그리고 디오픈 수업과의 연계를 토대로 수능과 고등 내신은 1등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이거예요. 실제로 저희 동탄 지역 청담어학원 학생들이 영재원, 국제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 많이 진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갔냐 이겁니다. 검은 점으로 나와 있는 게 최저 이 레벨이 이수한 학생들이 갔습니다 라는 거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많이 합격한 구간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최고 이 정도 나왔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만약에 청심국제중이라는 곳을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통계를 보니까 아, 동탄 지역에 있는 청담어학원 학생들은 기가라는 레벨이 되어도 합격했던 사례가 있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버디, 이글, 알바트로스 정도는 학습을 하고 갔구나. 그러면 가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합격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 정도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이 상위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진학에 있어가지고 국제 고등학교를 가볼까? 또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볼까? 또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볼까? 이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전략적으로 나는 일반고에 가서 나의 전략을 가지고서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거야. 이것도 맞는 전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표를 볼 필요가 없다. 이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그런 최상위 고등학교라고 말하는 국제교, 그리고 외고, 그리고 자사고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청담어학원의 마스터라는 최상위 레벨까지 학습을 하고 진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청담어학원의 마스터 정도 실력이면 정말 최상위 실력이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이 실력을 만들어도 입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학생들은 기를 쓰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실력을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경쟁은 일반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다 같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학생들이 이런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지금만큼 영어 학습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사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영어는 수많은 주요 과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국영수사과 이런 과목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그렇죠? 사실 영어 학습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어 학습은 초, 중 시기에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에는 수많은 주요 과목들 중에 하나구나. 그렇죠? 그리고 수능 영어는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절대평가로 치러주는구나. 그럼 상대평가의 과목이 계속해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해야 되나? 근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고3까지 가는 겁니다. 현명한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절대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은 내가 영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초등과 중등 시기에 압도적인 1등급 역량을 만들어 놓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정확성을 높여서 1등급을 만들어내는 연습 정도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초중 시기에 이런 학습을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담어학원의 관리제는 이겁니다. 결국은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글로벌 인재로 인재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학습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과정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조건 완성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C러닝과 I러닝의 정량적인 지표,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과 한인 선생님의 정성적인 관리의 영역, 이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 로드맵의 목적지입니다. 자, 일단 오늘의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이제 리플렛의 내용은 학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말하고 있는 관리의 격이 무엇인지, 결국 청담에서 무엇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